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재난 속에 각국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태풍의 위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의 경우 필리핀 국내 총생산 GDP 16%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재난의 피해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 좋은 예가 서인도 제도의 두 나라인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나라의 예를 통해서 자연환경이나 나라의 부가 자연재난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리브해에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쿠바의 오른편에 위치한 섬인데요. 우리에게는 2011년에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던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바로 아이티가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섬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섬에서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 반면에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비교적 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 하나 야구단이 있었던 투수 에즈밀 로저스라든가 타자 로사리오가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일 정도로 이 나라는 아주 수많은 선수들을 메이저리그에도 진출시켰습니다. 원래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타이노족이라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해수면 상승 때 석호의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기후 변동을 이겨낸 민족이라고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유럽인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약 200에서 한 800만 명으로 추정되던 타이노족은 천년도로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자들은 이곳에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와서 노예로 부렸죠. 바로 이 흑인들이 두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쓰신 이 날씨가 바꾼 익사이팅 세계사를 좀 보면은 아이티가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등 다른 식민국가보다 한 100여 년 이상 빨리 독립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1844년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죠. 아이티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대규모 병력을 히스파니올라 섬에 파견을 해요. 아이티 사람들은 게릴라전으로 프랑스군에 타격을 주었고 또 말라리아, 황열병으로 프랑스 파견군이 거의 전멸하게 되자 할 수 없이 프랑스가 아이티의 독립을 용인하게 된 것이죠. 세계사에서 흑인 최초의 근대 독립국이 아프리카에서가 아니라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도미니카는 스페인을 거쳐서 아이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 1844년 도미니카 공화국도 독립해서 아이티와 각각 다른 나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 두 나라가 한 섬 안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아이티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반해서 바로 옆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피해는 매우 적었습니다. 아이티의 사망자 그 집계가 1000명을 돌파한 것에 반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4명이 사망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매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원래 히스파니올라 섬은 환태평양 지진대상에 그 위치해서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고 또 카리브해에 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2004년에도 태형 그 허리케인이죠. 잔느가 히스팔리오나 섬을 관통해 나가면서 아주 강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피해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 집계 결과 2004년 당시 아이티는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망자는 19명에 그쳤습니다. 지진의 경우도 아주 피해 차이가 큽니다. 규모 7.0의 지진이 히스파니올라 섬을 덮쳤던 2011년에도 아이티에서는 약 30만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도미니카에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섬에 붙어 있는 두 나라에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서반구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하이티입니다.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하이티는 재난을 복구하거나 허리케인이나 폭풍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어떤 관계 또 혹은 홍수 예방 시설 등 인프라를 건설할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 것이죠. 원래 이 홍수라든가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경감시키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러나 하이티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벌목으로 전 국토가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이 결과로 심각한 수준의 토양 침식과 홍수 등이 발생하고 있고 허리케인과 폭풍이 닥쳤을 때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IT가 산림이 다 훼손이 돼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크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산림이 좀 많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산림의 황폐화는 하이티가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7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티에서는 식민지 당시 흑인 노예들을 대거 동원해서 산림을 불태우고 사탕수수, 커피 등의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산림을 없애면서 농업지역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반면에 이웃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산림 육성 정책을 아주 꾸준히 펴왔습니다. 190km의 두 나라 국경선에 서면은 동쪽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가득한데 서쪽인 하이티로는 나무가 없는 허벌판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림 면적이 국토의 28%인데 반해서 하이티는 겨우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티 같은 경우 산림이 없고 자연환경이 훼손된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이 바닥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농업에만 의존하는 데 반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서비스 업종과 관광 등의 산업이 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도미니카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진 섬나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화려한 리조트 등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이죠. 물론 태풍이나 폭풍, 홍수로부터의 피해도 산림이 막아주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산림 파괴는 민둥산, 토양 침식, 토지의 비옥도 저하, 하천 바닥 침전물로 수력 발전 불가능, 강수량 감소,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소실 등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림 그 차이를 외국 전문가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남한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산림 복원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된 반면에 북한은 거의 모든 삶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북한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난방에 쓸 연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은 너무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의 풍경 사진을 보면 거의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사라지고 나면은 자연재해에 급격히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북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산림이 매년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목재 사용량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1인당 목재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1인당 목재 사용량 1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 나라의 산림을 절대로 베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열대우림에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서 일본으로 실어오는 것이죠. 산림이 많아야 공기도 깨끗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태풍이나 홍수의 피해도 매우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중국이나 인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리브해 한 섬에 있는 두 나라, 하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습을 보면서 산림이나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